네,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7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2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3번을 할 건데요. 7월 13일 7월분 급여 500만 원 내서 근로소득세 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만 원, 죄송해요. 근로소득세 10만 원, 지방소득세 만 원, 건강보험료 뭐 12 어쩌고저쩌고를 차감하고 7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7월 급여 명세서까지도 주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급여 명세서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까요? 예, 이걸 볼 줄 모르면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해 볼까요? 뭐 김세정 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김세정 님입니다.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내 이름을 쓰고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급여 명세서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즉 회사가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김세정인데 관리부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크게 표가 수당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제일 큰 카테고리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기본급, 차량 보조금, 직책 수당 이런 식으로 세부 사항이 나눠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두 칸으로 두 칸이 아니죠. 두 줄로 그리고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를 읽을 때는 똑같이 두 줄이고 여기가 두 줄, 예, 그리고 세 칸이잖아요. 그 위치에 맞는 걸로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요. 동일하게. 이렇게. 즉 150이라는 금액은 뭘 의미하냐? 기본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차량 보조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만 원은 직책 수당이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야근 근로는 안 했나 보네요.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야근 근로로 인한 수당은 7월 달에는 나는 못 받았네. 그 다음에 식대라는 명목으로 나는 10만 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정책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수에 비례해서라든가 가족 수당이라는 것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만 원. 그죠? 뭐 가족 수당은 가족 수에 비례해서 주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해서 모든 직원에게 20만 원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6가지 내용이 요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쵸? 그래서 급여 총액이라 함은 기본급 무조건 기본급은 무조건 주는 거니까 150만 원에 내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어서 50만 원. 그래서 200. 그다음에 밥값으로 10만 원. 210. 그다음에 차량 보조금. 차량 보조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 명의의 차량인데 그 차를 회사 업무에 내가 썼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썼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차와 관련된 뭐 기름이라도 좀 넣어라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죠. 왜? 내 차인데 회사 업무에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존 성격으로 그래서 20만 원, 요거 2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다 해서 230만 원, 250만 원이 되네요. 급여 총액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기대를 해요? 내 통장에 하나은행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25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250만 원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아침부터 이제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 회사는 이거 어디 갔나? 31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보면 그 지급 일자도 적혀 있습니다. 7월 31일 이렇게. 31일 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핸드폰 어플을 보고 있는데 하나은행 어플을 안 켜도 뭐 알림이 오니까 하여튼 보고 있는데 땡 소리가 나면서 회사로부터 월급이 딱 입금이 됐는데 250만 원 딱 봤는데 얼마 들어와요? 얼마 들어와? 아 235? 뭐지 이거? 아니 이것들이 내 15만 원을 어디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이놈들 아주 사기꾼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예, 어디 가서 창피당하겠죠. 예, 실제로는 예, 235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5만 원은 어디로 갔냐? 이게 어디로 갔지? 왜 안 주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 거의 한 80% 이상의 친구들이 어쨌든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 경험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물론 있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일하다가 학교 온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여 병세서를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아직 안 받아본 것 같아서 해도 뭐 알바인데 알바는 뭐 이런 급여 명세서 받을 일도 없고 보통 현실적으로 그냥 입금만 해주고 끝이고 뭐 그렇죠. 그나마 요즘은 알바몬에서 이렇게 광고를 좀 해서 뭐 하여튼 계약서라도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를.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약서 꼭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왜 돈이 조금 더 덜 들어왔지?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혹은 알바 갔을 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세금 띄고 들어간 거야. 세금 띄고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세금 띄고? 또 혹은 뭐 조금 아시는 분은 그 원천 징수하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3% 원래 띄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원래 3.3% 띄는 거야.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래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왜 뛰는 거냐 도대체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금 띄고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도 띄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라는 것도 뗍니다. 예. 그럼 왜 떼냐? 자, 내 입장에서 보면 250만 원이라는 어쨌든 소득이 생긴 거죠. 7월 달에.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만 존재해요. 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죠. 그래서 250만 원을 벌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는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두 개는 세금이 맞아요. 250만 원 정도 벌면 소득세를 5만 원 정도 내야 되는구나. 지방소득세는 5천 원 정도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5만 원과 5천 원이라는 금액이 25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소득세나 정확한 지방소득세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가 이 금액이 의미하는 건 이거에 대한 내 세금이구나. 그렇구나. 이거 이상하네. 그럼 내 세금 내가 내야지. 왜 회사가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잠깐 회사 입장을 얘기하면 회사도 사실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귀찮아요. 왜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나한테 월급을 주면서 약속한 250만 원 주고 그냥 그걸로 끝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편하고 왜 돈이 적게 들어왔냐는 소리도 안 듣고 심지어 회사는 25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스스로 계산하고 또 내가 부담해야 될 이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 보험료도 이 금액을 받으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합이 이거죠. 공제계가 15만 원. 예. 이만큼을 떼고 나머지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떼어놓은 15만 원을 어떻게 되느냐? 7월 달에 급여 명세서 이렇게 7월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 달 10일, 8월 10일 그날 이 금액을 또 별도의 이 납부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요새는 뭐 다 자동이체긴 합니다만 또 납부를 해야 돼요.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왜 회사 돈 덜 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사는 내가 부담해야 될 소득 세금과 내가 부담해야 할 이 4대 보험료, 4대 보험 가입은 강제예요, 강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상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4대 보험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정규직이라면 가입을 강제로 해야만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보험료를 내가 이렇게 월급 받을 때마다 3만 원, 5천 원, 뭐 6만 원 이렇게 내지만 돌아오는 그 반대 급부가 있어요. 혜택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물론 뭐 아주 많이 내야 되지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나중에 그 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나중에 60세 뭐 계속 이제 그 나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65세 이후에 퇴직을 해서 돈을 전혀 벌지 못하게 되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나한테 뭘 줘요? 연금을 줍니다. 매월 얼마씩. 그럼 그걸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돈을 벌 때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조금씩 연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용보험료는요. 여기도 고용보험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 5천 원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실업급여라는 걸 지급해줘요. 아, 너 새로운 직장 구하기 전까지 당장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활이 힘들 수도 있잖아. 안정적으로 빨리 구해. 그동안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걸 줄게. 근데 이거 주는 이유는 뭐냐? 아, 네가 기존에 그 월급 받을 때 소득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한테 보험료 냈잖아. 고용보험료 냈으니까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거야. 요게 실업급여. 건강보험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내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가 어떻게 나와요? 전체 의료비가 뭐 5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하면 그 중에서 뭐 4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는 실제 부담은 10만 원만 하면 된다. 뭐 이런 혜택이 있죠.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그 원리가 250만 원을 받아간 나한테 근로자 개개인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그 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 얼마고요. 국민연금 얼마고요. 이걸 다 고지해 가지고 각자한테 다 거두려고 하면 사실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어렵겠어요. 힘들죠. 그보다는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거 어차피 우리가 지급되고 나서 이 개개인들이 다 자기가 내야 될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계산해서 납부하려고 하면 매달 완전히 행정에 마비가 오니까 돈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니네 회사 직원이 10명이면 예를 들어 그 10명에 대한 걸 타다닥 계산해가지고 좀 덜 주고 우리한테 한 번에 납부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10번 해야 될 일을 한 번만 해도 되겠죠. 또 어떤 회사는 그 고용하고 있는 사원들이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이 세금과 보험료를 걷어가는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10,000명한테 일일이 급여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이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그 10,000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하나, 그 회사 하나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편리하죠. 훨씬 그게. 그렇기 때문에 회사한테 그런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게 이제 내 입장이에요, 이게. 이 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기로 한 총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 적은 금액을 회사가 주더라. 그 이유는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과 내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회사가 주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15만 원만큼 가지고 있다가 나 대신에 너무너무 귀찮지만 나 대신에 8월, 7월 급여 명세서니까 그 다음 달 10일 날 국가에다가 내더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회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회사도 김세정이 이제 나예요, 나. 계속 말씀드렸죠. 김세정 씨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250만 원 주기로 근로계약서 다 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수당도 회사 규정에 맞춰서 다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주고 딱 끝내고 싶어요. 7월 31일 날.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만큼을 어? 계산해가지고 다 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대신 우리 보고 내라고 하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요것만 딱 지급해주고 15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이 15만 원 가지고 있는 요 금액은 회사의 뭐 이익이에요, 이게? 회사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죠. 회사는 어차피 2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건데 지금만 235만 원 하고 이 15만 원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는 것뿐이에요?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세금 관리하는 기관,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 즉 250만 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비용 처리 그냥 급여, 인건비, 뭐 급여, 임금 이런 계정 과목으로 급여 처리하면 끝인데 문제는 실제 지급이 한 방에 다 그 대상자 우리 직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직원한테 가고 요 일부는 국가로 간다 이겁니다. 지급하는 곳만. 심지어 얘는 약속한 날짜에 그냥 딱 주면 끝나지만 얘는 그 약속한 날짜에 다음 달 10일까지 약간 한 달 이내의 기간이긴 합니다만 요 금액을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결국 낼 거예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금 잠깐 미리 받아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내야 될 그런 계정 과목 이름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회사 입장 이해되셨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순하게 이 김세정이라는 사람의 세금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면 그걸로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이 4대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김세정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를 계산해서 요만큼 얼마죠? 이게 9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네. 9만 5천 원만큼을 가지고 있다가 내면 얘처럼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끝나느냐? 아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끝나지 않고 회사는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회사가 추가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9만 5천 원이 아니라 얼마를 내야 된다. 실제로는 이 김세정한테 미리 받아놓은 9만 5천 원과 회사가 추가로 회사 돈으로 9만 5천 원을 부담해서 19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납부하게 돼 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회사랑 그다음에 근로자랑 4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다 반반은 아니에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쉽게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반씩 부담하는데 이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는 오롯이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지급될 거냐면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회사는 반 부담해 주지만 회사가 반을 부담했다고 해서 회사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타거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회사한테 추가적인 의무를 더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의무가 뭐다? 돈까지 더 내라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로. 이해하셨죠? 요게 회사 입장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급여와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하는 타이밍이
두 개 타이밍이 있어요. 두 개 타이밍. 뭐죠? 하나,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날 회계 처리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근로자한테 이렇게 미리 떼어놓은 예수금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던 요 떼어놓은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그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7월 13일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봐야죠. 자, 거래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급여가 500만 원 발생했대요. 급여.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뭘까요? 비용이겠죠? 급여. 비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뭐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다.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네, 대신 납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아시면 좋겠고, 이 예수금은 결국 부채. 왜? 내 건 아니에요. 자산은 내 건데 부채는 내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예수금은 내 게 아니야. 우리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인데 내가 그 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결국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채가 증가했네요. 그죠? 비용 발생은 어디다가 써요? 왼쪽.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어디다 써요? 오른쪽. 아, 양쪽 대꾸도 맞았네요. 자, 계정 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보통 쓰면 되는데, 요거는 판매직에 해당되는 분에게 드린 급여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생산직에 계신 분들한테 드린 급여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제조 원가로 늘 거냐, 판관비로 늘 거냐, 요 정도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날짜는 7월 13일인데 7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급여 대장이 작성됐을 때는 요 내용들을 다 써주면 되긴 하는데 실제 이 차인 지급이라는 금액을 이체한 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13일인데 31일 날 이체해야 되니까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그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정 과목 하나 더 나오면 되겠다? 미지급금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금액은요. 금액은 뭐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서 250만 원이고 250, 250 요 금액 두 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들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 네, 여기 있는 금액들 요것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분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줄을 하나 나누고 날짜는 7월 13일입니다. 차변에는 뭐를 쓴다? 아까 생산직에 계신 분 생산부 유광식님을 위한 비용은 급여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504번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판매부에서 있는 분에 대한 급여는 급여라는 걸 쓰시고요. 계정 과목 번호는 참고로 801번입니다. 자, 금액은 둘 다 250만 원이었고요. 왜 하나는 임금이고 왜 하나는 급여예요? 생산부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정 과목 코드를 500번대를 써줘야 이렇게 발생한 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로 바로 가거든요. 그리고 800번대로 써주는 금액은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들어가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구분해주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 회사 돈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이게 얼마일까요? 금액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김세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미리 남한테 기관에 대신 내줄 금액인데 가지고 있는 금액은 15만 원. 그다음에 유광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공제 금액 다도 합치면 15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결국 지급해야 되는 금액의 합계는 470만 원이죠. 예, 우리 이 김세정님하고 유광식님한테 지급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 두 개를 합치면 지급해야 될 돈은 470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7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미지급금 47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여기도 있었네요.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그쵸,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도 풀 수 있으니까. 자, 요 얘기 한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예요. 47번으로. 47번으로 가면 드디어 7월 31일이 됐어요. 7월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그때 미지급한 금액이 470만 원이었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분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2020년 7월 31일 날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때 그냥 지급했어요. 직원들한테 줄 월급을. 예, 470만 원이고 뭘로 줬대요? 예, 보통 예금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470만 원. 자, 요렇게 해주시면 끝. 이게 급여대장 작성하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의 분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네, 그 다음 달로 가서 예수하고 있던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 이 10일이라는 날짜는 실무에서 실제 중요한 날짜예요. 10일. 네,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납부나 이런 것들이 다 신고나 납부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7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이게 아까 예수금으로 처리한 30만 원을 말합니다. 그 예수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랬습니다. 오케이.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여기는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는 조금 분계가 많아요. 줄을 제가 5줄로 나눌게요. 자, 날짜는 2020 08 11. 자, 예수금이라는 거가 3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할 거니까 줄어 없어지겠죠? 아까 직원 2명한테 15만 원씩 15만 원씩 걷어서 그죠? 가지고 있던 돈이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내야 될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대신 가지고 있다가 대신 그냥 납부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요 내용이지만 예수금 가지고 있던 걸 부채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해 주는 게 그런데 하나 더 세금은 상관없지만 직원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더 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 인식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생산부가 아닌 판매부에 있는 김세정 씨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판매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관리부네. 관리부의 김세정 씨. 이 친구에 대해서 국민연금 3만 원, 건강보험 6만 원, 고용보험 5천 원을 똑같이 회사가 더 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그럼 얼마예요? 9만 5천 원만큼이 뭐가 비용 인식이 돼야 돼? 추가적인 비용이 인식돼야 돼요. 9만 5천 원만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가로 더 내주는 걸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로 더 내주는 6만 5천 원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과 6만 5천 원에 대해서는 김세정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을 4대 보험료를 이렇게 미리 회사에 내고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회사가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내줘야 되는 이 연금, 고용, 건강에 대한 내용을 비용 처리를 추가로 해줘야 된다. 단 김세정은 관리부에 있으니 그 비용 코드를 800번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으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여기는 복리후생비. 그런데 개정 과목은 몇 번대로 해주라고요? 관리부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800번대로 해주시고, 조금 작게 해야 되겠네요. 네, 800번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액은, 세금과 공과는 김세정 씨가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다시 한번 또 내주는 거 3만 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김세정이 내야 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똑같은 돈을 한 번 더 회사가 내준다는 것.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95,000원이 되겠죠. 그럼 95,000원이라는 금액은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예수금, 김세정이라는 사람한테 예수금 15만 원 걷었었는데요. 그죠? 그 중에서 얘 세금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한 거, 요 95,000원, 요 금액을 한 번 더 내준 거다. 생산부에는 유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회사가 한 번 더 내줘야 됩니다. 95,000원을. 그런데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를 처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분계는 똑같지만, 다만 유광식은 생산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더 내준 국민연금이나 이런 4대 보험료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한다? 개정 과목 숫자를 500번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500번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친 금액을 우리는 내는 거죠? 얼마 내면 되죠? 우리가 아니죠. 회사죠.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49만 원이라는 돈을 실제로 납부해야 이 모든 인건비와 급여와 관련된 처리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요. 분계도 분계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 존표 입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실무 예제를 통해서 많이 이해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 반복을 해주셔야 이게 나한테 체화가 됩니다. 체화가 돼야 내가 진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체화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많이 비대면이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프로그램도 쓰고 합니다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반복할 때 손으로 분계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손으로 직접 고민해서 분계를 차변대변 계속 한번 써보다 보면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근데 눈으로만 보면 실력이 잘 안 납니다. 그거 좋은 팁이니까 한번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7주차 수업은 조금 마지막 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7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볼 건데, 중간고사 보는 방식에 대한 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월요일 그냥 월요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